다음으로 다뤄볼 주제는 관광객도 찬양가입니다. 잠겨있던 북한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북한 관광이 5년 만에 재개됐는데 필수 코스에 좀 희한한 일정이 끼면서 이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남희 기자. 네. 일단 서방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 코스에서 아주 특정한 노래를 하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래 무슨 노래입니까? 노래 제목이요. 친근한 어버이입니다. 예. 지난해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원래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붙인 김정일이 들어가요. 친근한 이름이라는 노래가 원래 있는데 이거를 좀 개사했어요. 그래서 노래하자 김정일, 자랑하자 김정일, 친근한 이름. 이 노래를 네. 김정은 해서 이름을 어버이로 바꿔서 무려 84년생인 김정은 위원장을 어버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노래를 어린이들이 부르고요. 그다음에 관광객들에게 들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노래 사실 김정은 체제에 맞춰서 일종의 신곡처럼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사실 찬양가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건 좀 뭐가 다릅니까, 박사님? 일단 김정일 같은 경우는 영화 정치였거든요. 예. 영화 정치는 영향을 많이 주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김정은 시대들은 음악 정치로 변합니다. 음악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단기간에 만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친근한 이름 김정일 찬양가가 나온 게 90년이거든요. 예. 그럼 42년생이니까 48살에도 친근한 이름이거든요. 근데 84년생인 김정은이 어버이로 바뀐 게 2014년 4월이니까 40살의 어버이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과속 우상화가 첫 번째. 그다음에 또 하나 저 가사에는 안 나왔는데 친근한 이름에는 없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예. 위대하신 영도자가 김정은 노래에 들어가요. 친근한 어버이가. 아, 그래요? 북한에서 위대하신은 김일성, 김정일한테만 쓰는 거거든요. 네. 이제 저 노래가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김정은도 이제 위대한이 돼버린 거죠. 네. 사실 이남희 기자.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체제에서 온 사람들, 관광객, 서방 관광객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선정성동이 통할까 생각한 것도 사실 신기한데 관광 코스가 도대체 어떻게 좀 짜여져 있길래 그런 거예요? 관광 코스도 궁금하고 어떤 거를 보았는지 이런 예. 프랑스 관광객이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노래를 5살짜리 아이들이 뭔가 그 어뢰가 폭발하는 배를 배경으로 약간 섬뜩하잖아요. 그렇네요. 거기서 어린이들이 노래를 하는 모습인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무용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서는 막 어뢰가 날아가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좀 섬뜩했다 하면서 느낌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 박사님한테 아까 여쭸어요. 대체 북한 관광은 왜 가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인 나라들보다도 볼 수 없는 특이한 광경을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특이함 때문에 가는 거다. 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도 이렇게 들려줄 정도면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는 거의 강요하다시피 들려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정말 해도 너무한다. 지긋지긋하다. 아, 그래요? 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지금 듣고 있다.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데요. 그 자유아시아 방송에 출연한 한 함경북도 한 주민 소식통에 따르면 정기 학습 시간에 참가했는데 첫 시간에 친근한 어버이 노래를 부르고 시작했다. 네. 그리고 집에서도 길에서도 회의장에서도 부르고 들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다. 그렇게 전했고요. 북한 주민들은 TV를 틀기만 해도 이 친근한 어버이 노래가 나오니까 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주민들 입장에선 정말 혈압이 터질 지경이다.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려준다는 건데 조한범 박사님. 그런데 어쨌든 한참 젊은 84년생 김정은한테 어버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이게 자유로운 이미지를 더 씌운다고 이게 씌워집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버이로 불리는 거는 초기부터예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초등학교나 김정은보다 같은 또래거나 어린 사람들한테 어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 노래가 2024년 4월에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북한 방송에서 김정은을 지칭하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경애하는 어버이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네. 아줌마든 아이든 경애하는 어버이, 경애하는 총비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지만 저기도 사실 봉건적인 사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을 어버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역효과가 훨씬 더 크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얘기가 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인터뷰 나오면 경애하는 어버이 김정은 총비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김정은의 과속 우상화가 낳은
이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정은의 어른들이 뭐 자기 입으로도 좀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우상화가 좀 과속한 거다라는 설명이신 건데,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음악 정치로 이렇게 주민들 심리 지배에 나서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음악 정치가 좀 서구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요? 원래 근데 김정은은 서구 문화 좀 싫어하잖아요. 김정은이 일단은 이제 유학파고요. 예, 북한에서 이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해서 남한 말씨를 쓰면은 잡아가거나 심지어는 그런 영상을 유포하면 처형까지 되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은 말 들어보면은 남한 말씨를 많이 써요. 그다음에 북한 영화 72시간 이 이야기 대해서도 한번 했지만 예, 그 컨텐츠가 남한하고 너무 똑같아요, 연출이. 근데 그 영화는 모두 김정은이 자금도 되고 연출도 했고 각본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은 사실은 북한의 문화가 후진적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한류를 따라잡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래든 뭐든 이번에 친근한 어버이도 아주 파격적이에요. 그 옛날에 어떤 그 북한의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예. 굉장히 서구적이고 굉장히 한국 문화를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사실 취침 시간이 5시거든요. 새벽 5시. 네. 밤에 뭐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밤에 열심히 또 서구 문화를 보는 그런 추정도 가능한 건데. 자, 이남희 기자. 그런데 이렇게 뭐 주민 통제에 또 열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요새 관광으로 외화벌이에 또 한창이에요. 네. 근데 이 외화가 그만큼 다급하다 이런 방증인 것 같은데 6년 만에 평양 국제 마라톤을 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북한 마라톤은 좀 달라요? 보니까요. 일단은 4월에 열려요. 왜 열리냐 봤더니 김일성 주석 생일이 4월이어서 이 4월에 맞아서 계속 열다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가 다시 개방을 한 겁니다. 당연히 관광 상품이라면 예. 마라톤 참여만 있는 게 아니겠죠. 마라톤을 끝내고 나서는요. 평양 시내도 관광한다는 거예요. 문수 물놀이장이나 만수대 분수공원 또 우리 그 평양 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 같은 곳들 그러니까 평양의 여러 가지 명소도 둘러볼 수 있도록 관광을 예.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데가 저희 지금 그래픽으로 소개를 해드리지만 강동 온실농장 요거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거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서 1인당 패키지 상품으로 가격이 한 335만 원 아, 정도 그래요? 상당히 비싸네요. 예.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좀 사람이 몰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코로나 끝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요즘 저렇게 갑자기 관광에 열을 올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북한 내부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습니까? 달러가 고갈된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난해 상반기에 1달러당 북한 원화 8,000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2월 말 기준으로 22,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5,000원대거든요. 네. 그럼 경제 망한 거죠. 그러니까 북러 밀착했지만 경제적 온기는 전혀 없고 예. 대신 북중 관계 악화되니까 경제 관계 더 나쁘고 그러니까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광을 통하면 관광은 바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현금이.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최근에 역대 최고의 2조 원대 해킹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아주 심각한 외환안 그 돌파구로 관광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외환안에 뭐 뚜렷한 성과가 없으니까 저렇게까지 우상화에 좀 집착을 하는 건데, 자 요새 북한을 다녀온 관광객들 후기를 한번 보니까요, 뭐 거의 안 부르니만 못한 정도로 열악한 것 같습니다. 보면 뭐 호텔 창문이 다 깨져 있는 거를 왜 보수도 안 하고 부르는지도 사실 궁금한데,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이 정도도 못할 정도라는 겁니까? 호텔 창문 깨져 있는 건 양반이에요. 왜냐하면 개성 같은 데 옛날에 가보면 예. 아파트 창문이 다 비닐이에요. 유리가 그래요? 없어서. 예. 저건 깨져서 금가서라도 있는 거니까 다행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주 더러웠다. 그다음에 난방도 호텔만 되고 딴 데는 안 됐다. 불도 희미하게 들어왔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기가 없으면은 음식에 냉장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여름에 북한 갔다가 뜨거운 맥주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예. 관광에 부적합한 상황에서 정말 호기심 관광은 가능하지만 아니면 그 중국이나 러시아에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해외 간다는 값싼 기분으로는 가지만 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저기 안 가죠. 자, 그러니까 김정은 속내 뭐 주민 통제야 어렵지 외화 벌어야 하지 그야말로 좀 속이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안보도 좀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남희 기자, 최근에 여동생 김여정 시켜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미 경고 메시지를 내게 했어요. 왜냐면은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이죠. 예. 그 칼비스함 지금 부산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그 적대적인 이 정책을 트럼프 정부가 새 행정부가 새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논평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취지로 맞대응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강하게 논평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 맞서서 우리도 좀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자, 박사님. 원래 보통 대미 경고는 그러니까 북한의 외무성 당국자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논평으로 내는데 김여정까지 등판시킨 건 무슨 의도예요? 이제 승질 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집권해서 뭐 스마트 카이다 김정은, 뭐 뉴클리어 파워다 좋은 얘기하다가 예. 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싫어하는 말, 그다음에 비원비 전개, 이번에 항모 전단 들어오니까 아 이거 아닌데라고 이제 김여정까지 나온 거죠. 김여정이 나오면은 저기 이제 김정은이 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짜증 난다는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거고 저것도 안 통하면 이제 김정은이 직접 나오겠죠. 자,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한번 핵심만 살펴봤습니다.